자, 오늘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경우의 수, 확률은 다시 반복적으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전에 배울 때는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을 접목해서 가르쳐 줬었죠. 이제 중학과정으로만 푸는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가르칠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조금 다룬 바가 있어요. 잘 이해해 주셔야 해요. 경우의 수가 뭡니까?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션 먼저 봐요. 자, 어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이나 실험을 통해서 시행이나 실험, 즉 주사위 놀이 니들 잘 알죠? 여기에서도 주사위 동전 문제가 많아요. 여기 봐요. 주사위를 선생님이 딱 던져요. 여기에다 던지면 밑에서 그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에 보이는 눈 1, 2, 3, 4, 5 이런 가지수를 5, 6, 6가지 이런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실험을 해볼게 봐요. 동전 하나를 선생님 딱 던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앞 아니면 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두 가지, 그지? 앞과 뒤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요. 즉 경우의 수란 어떤 시행에서 어떤 시행 또는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어떤 시행 또는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그죠? 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단편적으로 또 예를 한번 가볼게요. 봐요. 주사위를 선생님이 하나 딱 던졌어요. 나연이 이거 잘 봐요. 한 개를 던졌을 때 그죠? 사의 약수의 눈이 나오래요.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알겠습니까? 야, 너희들 실제로 봐서 딱 던졌을 때 사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예수 뭐가 있나요? 주사위에 사의 약수는 1, 2, 4 주사위 눈이 요거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1, 2, 4 몇 가지?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하면. 이런 게 경우의 수예요. 알겠습니까? 맞네? 네. 자, 주사위를 하나 딱 던졌을 때, 그제? 또 이런 것도 경우의 수가 되지 봐요. 6 이하의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소수. 2, 3, 5. 이런 걸 소수라고 하죠. 맞죠? 약수가 두 개뿐인 자연수. 요것도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주사위를 하나 딱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래요. 2, 4, 6. 이제 경우의 수가 뭔지를 알죠? 가지수. 세 가지.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 3, 5. 세 가지죠. 됐습니까?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배웠잖아요.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이게 중요해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경우의 수를 구하고 두 번째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곱의 법칙 이 두 가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어려운 경우의 수들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나연아 봐. 합한대요. 얘는. 그죠? 더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 얘는 곱한대요. 곱의 법칙이니까. 그러면 합하려면 두 사건이 있어야 해요. 선생님 정리하는 거 봐요. 두 가지 사건이 돼도 돼요. 한 사건만 돼도 되면 안 돼요. 여기 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라 할 때 여기 좀 봐요. n가지라 할 때 자, 분명히 이런 경우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는 경우가 합의 법칙이고 두 가지 경우를 곱하는 경우가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합의 법칙은 이 두 사건 A, B가 잘 봐. 어떤 경우에 합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까? 두 사건 A, B가 어떤 경우에 합의 법칙을 씁니까? 여기가 짧네요. 자, 요 경우에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요 경우가 더 나아요. 두 사건 A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와 같아요.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날 경우를 의미해요. 즉 일어나거나 자, 이 의미는 영어에서 또는 or의 의미가 있으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날 경우 접속어가 또는이면 이거나면 거나면 100% 합의 법칙을 쓰면 돼요. 수학적으로 약속이에요. 또는과 이거나 거나는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맞네? 이럴 경우에 요 두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고요. n 플러스 n 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샘플 하나를 볼게요. 샘플 하나. 예를 들어 합의 법칙을 쓰는 예를 한번 보는 거야. 그래야 합의 법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서로 다른 자, 7종류의 볼펜과 볼펜 7종류와 서로 다른 볼펜 7종류가 있고 연필 5종류가 있대요. 서로 다른. 자, 이 중에 한 개를 택할 때 자, 볼펜 또는 연필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볼펜 또는 연필이 나오는 경우의 수. 여기 봐요. 접속어만 잘 봐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 의미보다는 알겠습니까? 또는이잖아요. 그럼 봐요. 볼펜이 나올 가지수는 7가지죠. 그죠? n이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건 A가 볼펜이 나오는 경우 알겠습니까? 얘가 7가지고 연필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5종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볼펜 7종류, 연필 5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를 택하래. 한 개를 택할 때 볼펜 또는 연필이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합쳐주는 거예요. 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12가지가 정답이 된다고요. 자,
요거보다 더 좋은 문제는 이거예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잘 봐요. 이제 여기 마지막 예예요. 합의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나 봐. 던질 때 짝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짝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네요. 나오는 경우의 수. 칠판을 잘 보고 대답해줘요. 여기 봐. 조심할 부분이 있어, 이거는. 자, 주사위 하나를 딱 던졌을 때, 나연아 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지. 즉, 써볼게. 2, 4, 6이라는 세 가지가 존재하고, 6이 주심.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는 뭐니? 누가 대답할래? 소수의 눈, 아까 했잖아. 2, 3, 5지. 됐어? 그런데 얘가 세 가지고 얘가 세 가지니까, 그죠? 3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6가지 하면 안 돼요. 왜요? 얘 또는 얘가 나오는 경우인데 2가 두 번 들어있죠. 그죠? 2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또는 이거니까 맞겠죠? 그러므로 하나를 빼줘야죠. 두 번 들어갔으니까 요 하나를 뺀다는 게 열나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5가지가 정답이에요. 합의 법칙은 합의 법칙인데 중복되는 건 하나 빼줘야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잘 나올 거예요. 하나 더 들어줄게요. 1부터 여기 봐. 이제 어렵게 만들게요. 50까지 적힌 50장의 카드에서 50장의 카드가 있대요. 1부터 50까지 적힌 50장의 카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잘하나 볼게요. 한 장을 택할 때 야, 이제 실력 차이가 여기서 벌어져요. 2의 배수 이거나는 또는과 같이 또는으로 만들려다가 알겠죠? 이거나로 만드는 거야. 2의 배수 이거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나오는 경우의 수. 됐나요? 그러면 잘 봐요. 요걸 사건의 1로 보고 항상 두 사건이 모이면 합의 법칙 아니면 곱의 법칙이거든요. 두 사건이 모이면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나? 누가 대답할래 이거? 25개지. 배수의 개수는 꼭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져가야 해요. 배수의 개수는 끝수를 2로 나눴을 때 몫이에요. 알겠습니까? 25개. 이거나니까 더하기죠. 그 다음 3의 배수는 맨 끝수 5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가 봐요. 3, 1은 3, 20, 3, 6, 18 16개가 되는 거예요. 아, 배수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구나. 이때 이거 두 개 더한 41이 정답일까? 아니죠. 이야, 중1 때 우리 배수의 성질 배웠죠. 봐, 2의 배수와 3의 배수,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라 그랬는데 두 번씩 들어가 있는 게 있죠. 6의 배수라고 하는 거죠. 최소 공배수의 개수를 빼줘야죠. 여기에도 6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6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도 10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하, 야, 중요하다. 얘와 얘의 동시에 들어있는 그 두 숫자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아, 6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구나. 6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도 중복되는 거 하나 뺐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6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6, 8, 48. 그죠? 6의 배수는 8개 들어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25 더하기 16 빼기 8을 꼭 해주셔야 해요. 배수의 개수. 그냥 칠판 봐요. 이제 합의 법칙은 공통적인 성질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보다, 그제? 접속어로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게 낫겠구나. 이거나 거나 또는 무조건 합의 법칙이에요. 이제 곱의 법칙 설명할 테니까 잘 봐요. 여기만 바꿀게요. 여기만 바꿀게요. 개념 정리 봐. 뭔가 곱하래요. 곱의 법칙이 뭐냐면 이 전제는 똑같아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라 할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근데 요건 요 용어도 괜찮아요. 두 사건, 아까 정리했던 걸 나윤아 모자 안 벗을래?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경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이 말이 어색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와 같은 말은 즉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A가 나고 그리고 이고 다 같은 용어죠. 요거 일어나고 그리고 이고, 그죠?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자 N과 N을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걸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곱한다는 의미, 자 곱한다는 의미는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로도 판단할 수 있고, 아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 그죠? 얘는 동시에 일어날 경우, 여기 봐요. 접속어로 이고 그리고, 그죠? 요런 접속어가 연결되어 있으면 곱의 법칙을 써주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중에 이제 니들이 경우의 수를 쭉 보면 합의 법칙보다 곱의 법칙이 엄청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곱의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곱의 법칙에 대한 문제. 합의 법칙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합의 법칙은 한 두세 문제 나오고 나머지가 주를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자, 예전에 공부한 학생은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은 거저먹죠. 그죠? 경우의 수만 잘하면 분모 분자가 경우의 수기 때문에 여길 잘 다뤘을 때 확률이 쉬워지죠. 자, 그러므로 나연이 여기 봐. 자,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여기 봐. 선생님이 이렇게 봐도 돼. 요 손 위에 동전 두 개를 이렇게 던졌어요. 맞죠?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서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땅에 떨어지면서 동시에 일어나요. 즉 이 동전에서 두 가지죠. 이걸 합해요? 아니죠. 곱해야죠. 곱의 법칙이라고 해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며 여기에. 맞네? 결과적으로 네 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봐요. 이런 의미로도 나윤아 곱의 법칙을 쓴다고요. 어떤 의미? 순서상의 의미가 있잖아. 얘들아, 순서상의 의미가 있으면 곱의 법칙에 봐. 두 개의 동전을 던졌어요. 여기 요 동전 1, 동전 2가 있어. 실판 안 볼래? 너희들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얘가 앞. 이 동전도 앞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요 동전에서 앞.
요 동전에서 뒤, 요 동전에서 뒤, 요 동전에서 앞, 요 동전에서 뒤, 뒤. 그래서 니들 봐봐. 앞, 앞뒤, 뒤, 앞, 뒤, 뒤. 네 가지가 나타나죠. 그죠? 됐니? 됐니? 이렇게 순서상의 의미가 있으면 다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얘를 일반화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전 던지기 잘 나오니까 여기 봐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n개의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있잖아요. 동전은 몇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의 요 n승이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요? 나연이 선생님 봐 모션 취하는 거. 동전 n개 그려놓게 봐. 두 개 n개야 이렇게. 그죠? n개. 여기 동전 n개를 던졌대. 여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에서 두 가지. 아까 이 논리와 똑같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일어나죠? 맞아요. 동전 n개를 확 던진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이죠. 이렇게. 됐어? 2가 몇 번 곱해졌겠니? n개의 동전을 던졌으니까 2가 n번 곱해지면 2의 n승이 되겠죠. 됐니? 됐니? 그 다음 얘도 잘 나오는데 n개의 그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주사위는 몇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연이 6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므로 얘는 2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6의 얘는 n승이죠. 됐네? 주사위 그려놓고 막 그냥 모션으로 증명할게. 요 주사위, 요 주사위, 요 주사위에서 n개 이렇게 있어 주사위가. 그죠? 여기 6이니까 6이 n번 곱해지니까 얘 되죠. 그 다음 정사면체까지 가볼게요. 니들 정사면체는 우리 중1 과정에서 정다면체 일종으로서 요런 도형을 우리는 정사면체라고 하죠. 여기 봐.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요 도형. 그러면 얘는 던지기 할 때 위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밑에 깔린 숫자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사면체는 응용을 하면 이런 문제도 있다고요. n개의 정사면체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면이 4개잖아. 그제? 그러므로 얘는 4의 n승이 되더라. 됐니?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자, 동전과 주사위 던지기 잘 봐. n개 동전과 n개의 뭐와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여기 볼래? 나연이 n개 동전에서는 2의 n승까지가 나오고 n개 주사위에서는 6의 n승까지가 나오죠. 됐니? 어려워 이거? 안 어렵죠? 과는 그리고와 같죠. 동시에 던졌으면 여기에 동전 n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주사위 n개를 던지면 동시에 던지면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두 사건, 이쪽 사건과 이쪽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됐니? 곱의 법칙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 누가 정답 내나 볼게요. 동전 한 개와 요 정도로 나와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누가 한번 해볼래? 나연이. 동전 한 개에서는 2가지, 주사위 한 개에서는 6가지. 그지?
와는 and와 같으니까 곱의 법칙 써주면 돼. 알겠니? 12가지 돼. 그런데 이거는 좀 형상화를 할 줄 알아야 봐. 왜 12가지인지 아니? 나처럼 쉬어봐. 앞 1, 앞 2, 앞 3. 동전한 개가 주사위를 탁 던졌으니까 앞 1, 앞 2, 앞 3, 앞 4, 앞 5, 앞 6, 뒤 1, 뒤 2, 뒤 3, 뒤 4, 뒤 5, 뒤 6 해서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순서상의 의미죠 이거. 그래서 곱의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됐니? 됐니? 그럼 이걸 조금 응용해서 문제 만들어 볼게요. 모든 가짓수는 12가지인데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짝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은 짝수의 눈이 나오고 주사위는 아니 동전은 앞이 나오고 아우 쪽팔려 앞에 눈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치? 아 여기 안 볼래. 나윤이가 대답해봐. 동전에서는 앞에 눈이 나오는 건 한 가지지. 됐어?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지. 이걸 합해? 아니죠. 나오고니까 그죠? 나오고 곱의 법칙이죠. 즉 앞 1, 앞 2, 앞 4, 앞 6 세 가지. 실제로 니들이 만들어 보면 세 가지죠. 그죠? 왜 세 가지가 되나? 그 형상도 찾아보면 되죠. 됐니? 네. 됐니? 네. 곱의 법칙 마지막 예 길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선생님 학원에서 여기 안 볼래. 민재네 집까지 가는데 반드시 학교 버드네 초등학교를 거쳐 민재네 집으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학원에서 버드네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봐. 버추에서 민재네 집까지 가는 가짓수가 네 가지 경로가 있대요.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다면 학원에서 민재네 집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야. 여기에서 요 사건과 요 두 사건이 돼도 되고 있지. 학원에서 버추에서 민재네 집. 여기는 세 가지 길이 있어. 여긴 네 가지 길이 있어. 이걸 더해야 할까? 아니죠. 야, 봐. 이건 곱해야죠. 왜?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학원에서 민재네 집까지 가죠. 왜요? 선생님 왜요? 봐. 욜로 갔다가 민재가 욜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찾았죠. 이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나야 엮어져 오는 거죠. 그 다음 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봐도 돼. 모르면 욜로 왔다 욜로 둘, 욜로 왔다 욜로 셋, 욜로 왔다 욜로 넷. 그제? 그 다음 여기도 욜로 왔다 욜로 그제? 4, 3, 12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곱의 법칙이에요. 맞네?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이제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봐야 해요. 공식이 만들어져. 곱의 법칙이 많다 그랬죠. 곱의 법칙의 일종이에요. 여기 봐요. 이거 모르면 지금서부터 잘 봐. 곱의 법칙과 관련된 공식들이 있어. 칠판 집중. 오늘 집에서 선생님이 써주는 이 공식을 꼭 암기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n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에서야. 일렬로 줄 서는 경우에서 n명이 일렬로 줄 서래. 이거 초등학교 때도 많이 써먹어. n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n 팩토리얼이라는 걸 쓰면 금방 된다 했는데 n 팩. 중학과정에서는 이거예요. n서부터 하나씩 계속 빼나가. 한 명씩 계속 빼나가서 어디까지 곱해주면 된다 나연아? 1까지 곱해주면 n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야. n서부터 봐. 하나씩 빼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준 거라고. 왜 저렇게 되나요? 예를 보면 알아.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봤어. 여기 봐. 예를 들어 4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에서 몇 가지니? 자, 잘 들어. 자, 4명이 일렬로 줄 서래. 왜 저걸로 하면 이거네. 4, 3, 2, 1이지, 민지야. 그지? 저 공식에 의하면. 맞아. 저 공식에 의하면 n명이 일렬로 줄 서기가 4, 6은 24, 24가지야.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봐봐. 4명이 일렬 줄 설 때 맨 앞에 1, 2, 3, 4주자라고 놓을게. 4명을 A, B, C, D, 우리 4명이라고 놓자. A, B, C, D가 일렬로 줄 서래.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그죠? 이렇게 올 수 있죠. 그죠? 여기 몇 가지? A, B, C, D. 그죠? 1번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4가지란 말이야. 그죠? 맞아? 4 중에 어느 하나가 A가 위치했다라고 해봐. 그죠? 1번 주자로. 맞네? 그러면 2번 주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지, 이제. 나머지 애들. 맞아? 아니, 나머지 애들이 올 수 있잖아. A가 맨 앞에 있으면, 여기는 이제 나머지 B, C, D 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4가지, 여기가 3가지, 그제? 이제 여기 2명이 위치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3번 주자는 2명 중에 하나가 오면 되고, 마지막 주자는 1명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4, 3, 2, 1이 된 거예요. 맨 앞 주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4 중에 하나. 우리말로 하면 4 중에 1명이 올 수 있고, 그죠? 4 중에 1명, 1번 주자. 그러면 1명은 이제 그 1번 주자로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나머지 2번 주자는 셋 중에 하나. 3번 주자는 이제 2명 중에 하나. 맨 끝은 1명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 3, 2, 1을 이렇게 곱해준 거야. n명이 일렬로 줄서기에 공식처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일어나. 여기 봐. 그 다음 n명이 일렬로 줄서 때, 자, 어떤 특정 2명이 특정 사람이 이웃하여 이웃할 경우의 수 구하라면 특정한 2명 또는 3명이 이웃한대. 이웃할 경우의 수 구하라면 그 이웃하는 사람을 묶어서 움직여줘. 묶는다. 이웃하는 사람을 꼭 묶어서
특정한 그 두 사람을 묶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 나가주면 돼. 이게 시험 문제죠. 메모했어요? 이따 검사할 거예요. 여기 봐. 특정한 사람이 이웃할 경우. 예를 들어 칠판 봐. A, B, C, D, E 5명이 첫 번째 문제 두 가지로 문제 만들게 봐. 5명이 그냥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 자, 준호.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준호. 이거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거 5 곱하기 4.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죠. 됐니? 네. 나연이. 두 번째. 자, 얘들이 일렬로 줄 서되 A, B가 이웃하여. A, B가 이웃하여 줄 서는 경우에서 A, B가 이웃한데 참 중요한데 이거. A, B가 이웃한데 그럼 봐봐 민재야 왜 묶어야만 되나? 자, 예를 들어 주는 거야. A, B, C, D, E. 얘도 현재 이웃했잖아, 그죠? 이런 경우도 있네. C, A, B, D. 이런 경우만 뽑아내래. 이웃. 맞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 B가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는 경우.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A, B가 이웃한다는 말은 이걸 빼놔서는 안 돼. BA.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형태 다르죠. A, B가 앞에 있고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고 얘는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는 경우죠. 됐네? 결과적으로 A, B, C, D, E가 일렬로 줄을 때 선생님 봐. 이웃하니까 얘가 요로 끼어들 때고 요로 끼어들 때고 요로 끼어들 때고 얘들 바뀌어도 되니까 그제? 한 명 취급하면 되는구나. 묶어서 움직여야 해. 그러므로 1명, 2명, 3명, 4명이 일렬로 줄서기. 그치? 묶어서 움직이니까 얘와 내가 이웃해서 줄서래. 그럼 얘와 나를 끈으로 묶어서 계속 움직여주면 되잖아. 됐니? 그 의미야. 이웃한다라는 말이 뜨면 묶는다. 묶어서 움직이거라. 그러므로 1명, 2명, 3명, 4명이 일렬로 줄서기. 4, 3, 2,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거에 얘도 다른 경우니까 그지? 이웃해 있잖아 그지? B에 요거 위치 바뀐 거 위치 바뀌어서 움직인 거 몇 배? 2배. 위치 바뀐 거 구하나 마나 똑같이 이 경우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몇 배? 2배. 2배 한 이유 알죠? 나연이 왜 2배 했니 이거? A하고 B. 이 위치가 바뀔 경우가 또 있잖아 그제? 얘들이 줄 서는 경우 똑같은 가지수와 같으니까 그지? 위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졸라 중요하죠 이거? 됐어? n명이 일렬로 줄서기 n 빼기 1에서 하나씩 계속 빼서 2일까지 곱해주면 된다. n명이 일렬로 줄서기 애워야 해요. 또 몰라요 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할게요. 요 밑에다 쓸게.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n명 중 아주 중요해. n명 중 2명을 뽑아. 이제 2명을 뽑는데 2명을 뽑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 순서 있게 배열하는 순서 있게
배열하는 나연아 여기 안 봐. 모자 좀 벗어. 모자 쓰니까 더 안 보이지. 선생님이 너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이거다. 잘 봐. 자, n명이 있으니까 n명 중에 하나 뽑아. 순서 있게 배열하네, 그제? 2명만 뽑으래. 2명만 뽑으래. 그럼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아? 이 예를 들어봐. 우리 4명이 있는데 2명을 뽑아 순서 있게 배열하래. 우리 2명 뽑혀서 얘가 앞에 내가 뒤에, 얘가 뒤에 내가 앞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야. 알겠네? 결과적으로 n 곱하기 요 2칸만 하면 돼. n-1이야 얘는.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 잘 들어. 여기에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는 칠판 쭉 나열해 줄게. 2명을 뽑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는 2자리 정수 만들기. 2명을 뽑아 다 같은 말이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건 첫 번째 2자리 정수 만들기. 여기다 묶어도 순서 고려한 경우 2자리 정수 만들기는 다 이 공식이야.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 2장을 뽑아 2자리 정수. 야, 이게 왜 이 공식이 되는지 니들이 기억해봐. 2자리 정수 만들기. 만약 1, 2가 뽑혀왔어. 1, 2 뽑히면 12 또는 21이지. 그제? 야, 2장 카드 뽑혔으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2자리 정수는 12와 21이잖아. 정수 만들기는 반드시 순서 있게 배열해야 해. 그제? 맞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격이 부여된 대표, 2명의 대표 뽑기. 즉, 자격이 부여됐다는 말은 반장, 부반장,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똑같아, 2자리에서. 요 4명 중에 두 명의 대표를 뽑되 반장과 부반장 1명씩 뽑아내래. 우리 둘이 뽑혔으면 순서가 고려되지. 얘 반장, 나 부반장. 됐네? 나 반장, 얘 부반장. 2가지로 나타나지, 그치? 순서가 얘 반장, 나 부반장이야. 나 반장, 얘 부반장. 그치? 아하! 이렇게 반장, 부반장 뽑기도 이해가 된다고. 다 묶어보세요. 됐네? 됐네?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나연아. 자, 우리 반 학생 10명 중에 10명 중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봐. 저 10명 중에 아니라 글꽃 중인데요. 10명 중에 아니라 글꽃 중인데요. 글꽃 중이라고? 자, 10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아내래. 그치? 그러면 이 공식. 야, 나연이 10 곱하기 9라고. 90까지가 돼. 이렇게 많아요. 10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 줄여서 눈에 띄게 한번 해볼게. 3명 중에 3명 중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에 수야 6가지씩. 3, 2. 이 공식 잘 기억해. 다 공식 싸움이야 이제 지금 넣었다. 맞아? 그럼 봐. 3명을 A, B, C라고 놓을게. 칠판 안 볼래? 니들이 실제로 뽑아봐. 반장, 부반장 1명을 뽑으래. 민재 여기 봐. 반장, 부반장 1명을 뽑으래. A가 반장, B가 부반장. 그제? 됐네? 왜 6가지인가가 궁금하다며. 그 다음 B가 반장, A가 부반장.
맞아. 그 다음 A가 반장, C가 부반장. C가 반장, A가 부반장. 그 다음 B가 반장, C가 부반장. C가 반장, B가 부반장. 이 경우밖에 없지, 6가지. 실제로 구해보면. 그죠? 이렇게 일일이 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하! 이렇게 명의가 붙은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는 순서를 고려해야 하니까, 맞아요? 순서를 고려한 경우가 얘란 말이야. 칠판. 그 다음 봐. 정수 만들기도 똑같이 봐. 그런데 정수 만들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원리가 훨씬 나. 자, 1부터 5까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5장 카드에서 2장을 뽑아. 2자리 정수를 만들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2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그지? 이거 순서 필요로 하지. 2자리 정수는 아까 그랬잖아. 1, 2 뽑히면 12와 21이라는 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윤아 순서를 고려할 경우는 봐.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 2자리 정수 만들기는 5 곱하기 4 20까지가 되지. 니들이 실제로 만들어봐도 돼. 12, 13, 14, 15, 21, 23, 24, 25, 그제 31, 32, 33 이런 건 못 만들어지지. 그제 2장을 동시에 꺼내서 정수 만드는 거니까 22도 못 만들어지지. 11도 못 만들어지지. 저 공식에 집어넣으면 20가지가 바로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지? 선생님, 정수 만들기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민재야. 2자리 정수는 10의 자리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 1의 자리로 이루어져 있지. 이게 2자리 정수.